팟캐스트가 근데 그거 생각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이 있는데 잠깐 미래에서 온 지호가 말씀드리는데 이번 에피소드는 하나로 녹음하지 않았고 두 개로 나뉘게 될 예정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lright, I'm ready. 시작해 볼까요? 와우. 네, 2022년 1월 16일. 팟캐스트 이름을 까먹. 너무 오랜만에 해서 Tangent Alert 팟캐스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2022년. 와, 새해가 밝았네요. 오랜만입니다. 코비드 19이 3살이 되었네요. 4살인가요? 잠시만. 근데 19년 말생이긴 하죠. 그쵸. 한국 나이가 좀 그렇잖아요. 네. 연 말에 태어나면은 금방 지나서 2살 되는 게 한국 그쵸. 나이잖아요. 12월 31일에 태어났으면 다음 날 2살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농담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5살 되면 유치원 가지 않나요? 엄지호 씨 최근에 올렸던 영상 그 25가지 인터뷰가 그게 한국 나이 기준. 그쵸. 왜냐하면은 새해가 되면서 나이가 바뀌는 건 한국 나이잖아요. 네. 뭐 저는 이제 생일이 초에 있어서 사실 막 엄청 크게 차이 나는 편은 아닌데 반대로 아까 연 말에 태어난 사람들이랑 다르게 그런데 일단은 그렇게 했어요. 한국 나이 기준으로 이제 저는 25살이 되었고 하종은 몇 살이 되셨나요? 저 한국 나이로 29살이 된 것 같네요. 진짜로? 저랑 몇 살 차이죠? 94년생이죠. 네. 4살. 내년에 30인가요? 저는 근데 원래 한국 나이를 싫어하죠. 저도 싫어요. 근데 저도 진짜 싫어하고 제가 빠른이거든요. 저는 빠른 싫어해요. 빠른인 게 싫어요. 그냥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뭐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숙명이죠. 라고 말씀드린 김에 최근에 원래 이거 다 얘기하려고 했는데 다 계획이 있었는데 조금 앞서 나가 버렸네요. 역시 제 마인드를 오늘 잘 저한테 읽으시군요. 알려주신 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죠. 왜냐하면은 일단 저희가 마지막 녹화가 진짜 오래됐고 그 이후에 팟캐스트 비슷하게 촬영했던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워낙 오랜만에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오늘 촬영은 너무 공부할 기간이 길어지기 전에 조금 감각을 되살리는 느낌으로 간단하게만 아마 평소에는 한 번 녹음하고 2번 업로드를 하는데 이번에 그냥 한 번 간단하게만 얘기할 정도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팟캐스트 이름 까먹을 정도로 감각을 잃으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어떡해요. 지금 촬영 장소도 지금 보시면 많이 바뀌어 있는데 그러게요. 되게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해 볼 것들 중에 하나가 일단 최근 근황 공유. 제 근황 뭐 하종스 근황 이제 한 가지 나눴죠. 일단 제가 25살 됐고 하종 29이 됐다는 소식 전해드렸고 삐 처리해 줄 수 있나요? B살 됐고 그 다음에 새해가 됐으니까 그래도 간단하게 뭐 저 같은 경우엔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채널 목표 그리고 뭐 개인적인 목표 그냥 New Year Resolution 같은 이야기도 잠깐 해보고 시간이 되면은 약간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서 새해가 됐으니까 우리의 레볼루션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회사들에게 바라는 것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다 같은 내용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레졸루션을 저희가 정해주는 거죠.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바로 생각나는 것들이 있네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저희 근황들을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지호 씨 근황 간단하나요? 간단하게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25 Questions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제가 난생 처음 뉴욕을 갔다 왔고 와우. 정말 제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다이나믹한 여행을 하고 왔고 얼마나 디테일하게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계획을 되게 일찍 했어요. 왜냐하면 여자친구가 교환학생을 가고 그거를 따라서 간 거기 때문에
되게 학기 초부터 그러니까 지난 2021년 여름부터 계획을 했었던 거였어서 어떻게 될지 몰랐던 거고 실제로 못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travel situations나 아니면은 그런 그쵸. restriction들이 계속 바뀌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바뀌고 이러니까 어디에 그쵸. 기준을 둬야 될지 몰라서 못 갈 수도 있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딱 갔을 때 갈 수는 있었어요. 정말 다행히. 그리고 정말 좋았는데 갔을 때 상황이 딱 그 오미크론이 확 올라온 특히 뉴욕 주변으로 확 올라온 때였어가지고 맞아요. 너무 타이밍이 완벽했어요. 그쵸 완벽했죠. 여러 가지 의미로 완벽. 안 좋게 완벽. 네, 완벽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 가서도 거기 있는 현지인들이 저한테 왜 지금 왔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저한테만 새로운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좀 적응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도 뭐 저희는 당연하지만 거기는 안 하는 그런 분위기로 많이 가고 있다가 그쵸. 아예 다시 되돌아간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캔슬을 진짜 많이 당했어요. 그 캔슬 말고 유튜브 캔슬 유튜브 캔슬 말고 캔슬 당하는 거 두렵다고 했는데 그 캔슬이 될 줄은 몰랐어요. 비행기가 하나가 캔슬이 돼가지고 저희 일정이 뉴욕에서 그 라스베가스를 가서 찍고 LA를 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시작해서 중간으로 갔다 서쪽으로 가는 루트인 거죠. 이렇게 가는 거였는데 라스베가스를 가는 비행기가 캔슬이 되고 바뀐 게 헐. 그 갈아타는 걸 2번 갈아타는 플라이트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애틀란타랑 인디아나를 들려서 라스베가스로 갔어요. 미국 안에서 2번 안에서 2번 갈아탄 거예요.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저는 송도에서 신촌 갈 때도 2번 갈아타는 건 안 하거든요. 근데 태어나서 비행기를 2번 갈아탄다는 게 처음 해본 경험인데 진짜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토하기 직전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런 게 계속 있었어요. 막 버스도 중간에 탔는데 버스도 캔슬되고 그래서 막 새벽 몇 시까지 기다렸다가 겨우 타고 가고 기다리는 일들이 너무 많아지고 그랬어가지고 최악이었던 거는 마지막에 돌아오는 비행기가 아예 캔슬이 돼버려가지고 한국으로 못 돌아오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또 항공사를 통해서 한 게 아니라 여행사를 통해서 예약을 한 거라 이게 막 전날 새벽에 깨가지고 어떡하지 하면서 거의 한 10시간 동안 붙잡고 있었는데 뭐 결국에는 잘 해결이 됐지만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엄청 우당탕탕한 그런 여행을 하고 겨우 다행히도 정말 다행히도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이 지금 한국으로 돌아와서 홈 스위트 홈에 돌아와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죠. 지금 자가격리 중인 거죠? 자가격리가 원래 없었는데 이제 제가 갈 때쯤 되니까 자가격리가 생겼어요. 다행히도 또 다시 생겼죠. 못 가게 하지는 않았는데 다행히도 걱정했던 것처럼 못 가게 하지는 않았는데 자가격리가 10일이 생겼어요.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이젠 10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맞아요. 내일이 마지막 날. 10일로 줄이. 그래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자가격리 중이신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그쵸. 뭔가 자가격리 중인 사람이랑 대화하고 이게 좀 진짜 좀 묘하네요. 그쵸. 저도 약간 머릿속에서 이거 괜찮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통해서 줌을 통해서 전염이 되지는 않으니까 오미크론이 전염성이 높기는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너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 저희 집으로 이사를 했거든요. 원래 기숙사에서 쭉 거의 기숙사에서 살다시피 하다가 집으로 왔는데 고양이가 생겼어요. 네, 야옹하는 고양이가 생겼어요. 보여드려야 되나? 와우. 되게 놀라운 네 갑작스러우시겠지만 와우. 와우 축하드려요. 네. 근데 본 것 같아요. 보셨을 거예요. 그 제 인스타 스토리 동생의 네. 친구의 그쵸. 그 스토리에 봤던 것 같아요. 동생 친구가 그러니까 동생 슬래시 저희 집에 놀러 와서 이제 놀아주는 뭐 그런 영상들을 보셨을 수도 있는데 예전에 네 맞아요. 네 뉴욕을 가기 직전에 고양이를 데려오게 돼가지고 뉴욕 가기 직전에 조금 놀아주다가 사실 한 2주 떠나져 있었기 때문에 저를 기억을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엄청 커졌어요. 제가 떠났을 때보다 2배가 커져 있더라고요. 애기였거든요. 완전 애기. 새끼였으니까. 네, 완전 새끼여서 돌아오니까 청소년기쯤 된 것 같은데 엄청 몸무게가 2배가 1kg가 안 됐었는데 이제 지금 1.5 막 넘어가지고 이만하고 지금 어때요?
고양이 있는 고양이 있는 것이요. 거. 저는 동생이 고양이를 더 갖고 싶어 이제 고양이를 같이 그러니까 반려묘를 원해가지고 이제 저는 네. 동거인이니까 동생이 양해를 구했는데 어떤 조건들이 있냐 뭐 조심해야 될 거가 있냐라고 했을 때 저는 털만 안 날리면 된다고 했거든요. 왜냐면은 예전에 같이 살았던 사람이 고양이를 키웠었는데 제가 그때 군대에 있었거든요. 근데 카투사였으니까 왔다 갔다를 아, 하는데 그 고양이 아, 자체가 이게 제가 몰랐는데 고양이가 종별로도 다르지만 뭐 짧은 단모종, 장모종도 있는데 사람마다 머리숱이나 뭐 이렇게 머리 빠지는 게 다르듯이 고양이 별로 개체별로도 다르대요. 근데 그 고양이가 진짜 많이 음, 날리는 고양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하면은 고양이 털이 이렇게 잡힐 정도로 진짜 심한 으. 집이었어요. 그냥 밥 먹다가도 국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나오고 하고 아,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 집에서 군복을 입은 적이 없는데 군부대에 복귀해가지고 군복을 입는데 군복에 고양이 털이 묻어 있는 거예요. 어디서 묻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그냥 가득했던 거죠. 또 전 까만 옷을 많이 아, 입잖아요. 엄청 잘 보이니까. 또 너무 잘 보이죠. 그래가지고 털만 안 날리면 된다. 털만 안 날리면 된다. 왜냐면 강아지보단 고양이가 좀 손이 덜 가고 그리고 제 방에 못 들어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이제 정말 이제 고양이가 뭐 이렇게 넘어뜨리고 이러는 게 뭐 대수가 아닐 수 있고 컵 정도는 넘어뜨려도 되는데 이제 뭐 비싼 조명이랑 마이크랑 이런 거 넘어뜨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만 조심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두 음, 개는 정말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털을 진짜 안 날린. 네. 아 그래요? 아직 어, 성묘가 아니어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털은 거의 안 날리는 것 같고 약간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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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넘는 비유일 수도 있지만 약간 아이를 가지면 어떨지를 살짝 맛보기 한 기분? 그러니까 생명 아예 처음 키워본 거거든요 저희는. 근데 새로운 그럼요. 원래 아이들 진짜 그 초등학생들한테도 뭔가 나중에 그 책임감을 음, 알려주기 위해서 반려동물을 맞아요 키우고 맞아요 그리고 많은 커플들도 아기를 갖기 전에 반려동물을 먼저 키워보는 그런 맞아요 걸 하는 맞아요 걸 맞아요. 알고 있어요. 네, 진짜 네, 그 해외에서는 반려동물 키우는 그런 걸 되게 장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린 아이가 이제 인간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고 그 관계에서 시작과 끝과 그런 속에서 해결해야 음, 되는 것과 책임감 말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인간으로 실험할 수는 없잖아요. 인간으로 연습할 수는 그쵸. 없잖아요. 연습한다는 생각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맛보기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감각을 익혀가는 예, 예, 뭐 아주 살짝 어, 맛보기라고 볼 예. 수 있죠. 그런 아이가 태어나면은 아이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쵸.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항상 고양이 생각이 이제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어디 멀리 여행을 간다거나 그쵸. 집에 물건을 들여온다거나 아니면 음식을 먹는다거나 그런 사소한 것까지도 향수 뿌리는 것까지도 이제 고양이 생각이 머리 뒤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고양이는 음,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계속 나게 되고 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 요소가 항상 껴 있는데 보통은 그런 거를 실제로 경험해 보지 못하면은 그런 세세한 디테일까지 어떤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 음. 깨쳐가고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저희는 항상 동물을 원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싫어하셔가지고 음, 한국 들어오기 전에 그럼 한 한 번도 번도 안 키워본 적이 키웠던 거예요. 없어요. 저는 너무 많이 키웠거든요. 뭔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양하게 엄청 많이 음, 키워가지고 강아지 저는 사실 강아지라는 단어가 좀 어색하거든요. 왜냐하면 막 작은 강아지를 키운 게 음. 아니라 대형 견들을 많이 아, 키웠는데 물론 새끼 때부터 키우긴 했지만 크면서 총 한 9마리 정도 키운 것 같고 개만 치면 네 그래서 어. 보통 한 4마리 정도 같이 밖에서 살고 있었고 같이 뭐 동시에 있었던 거예요? 집 안에서 키우진 않았어요 저희는. 그쵸, 근데 그쵸. 이제 네, 동시에 4마리 한 번에 있는 경우는 꽤 많았어요. 그래서 제 음, 옛날 사진들 보면 4마리 다 막 한 번에 와우. 찍고 그런 경우 많았고 강아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희는 막 토끼, 염소, 음, 뱀 이런 것도 다 키우고 그래가지고 역시 다이나믹 필리핀. 네, 저 염소가 제일 사랑스러웠고 음, 닭이랑 오리는 기본이었고 뭐 아무튼 음. 근데 아까 말씀하시면서 생각난 게 있는데 네네네. 이게 이제 물론 비유가 될 수가 없지만 이제 약간 그래도 아이를 키우는 약간 진짜 손톱끝만한 맛보기를 하셨다고 하고 그거에 이제 이게 준비 과정에서도 많이 하고 그런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러면 뭔가 여자친구랑 결혼하고 아기 낳을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뭐 항상 염두에 두고는 있죠. 음,
그런 거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두려워하는 커플들이 있고 아닌 커플 있잖아요. 그냥 오픈하게 얘기하는. 근데 네. 저희는 오픈하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아. 만약에 하면 어떨까? 뭐 만약 한번 시기가 어떨까? 너는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자유롭게 얘기하는데 사람 일은 절대 모르는 거지. 어떻게 될지 그럼요. 전혀 모르는 거니까 그럼요. 막 확정하고 단정짓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만약에 한다면 만약에 이들 아무 문제 없이 우리의 계획대로 된다면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을까 이런 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맨날 합니다. 사람 일은 진짜 몰라요. 저도 8년 동안 연애할 줄은 몰랐어요. 근데 그 정도면 결혼해야지 막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 아는데 일어나거든요. 저 주변에서도 진짜 7년 8년 사귀고 갑자기 정말 어떻게 돼가지고 네. 그냥 다시는 못 보는 사이가 되기도 하고 진짜 결혼하기도 하고 정말 모르는 진짜 거예요. 모르는 사이죠. 진짜. 진짜 모르는 일이죠. 네. 말 나온 김에 하종 근황도 뭐 혹시 말씀하실 게 있나요? 제 근황이요. 저는 지금 몇 주 좀 이게 쉴 시간이 좀 생겨가지고 한 2, 3주 쉴 시간이 있는데 제가 원래 여름 방학 때 열심히 했었던 클라이밍 열심히 했었는데 그거 이제 바빠져가지고 다시 못했는데 이게 다시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게 일상생활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방금도 사실 하다 왔어요. 그래서 아직도 손 약간 초크 묻어 있고 막 그러는데 이제 당연한 거지만 미국 가기 전에 제일 열심히 했던 게 살 뺀 거였거든요. 왜냐면 가서 살쪄서 올 거니까 무조건 살쪄서 올 거니까. 그러겠네요. 무서워서 안 재봤는데 카메라 보면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좀 찐 것 같아요. 확실히 쪘고 얼마 쪘는지는 확인은 안 해봤는데 그래서 운동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저 원래는 되게 규칙적으로 운동을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아침마다 러닝도 하시고. 네, 근데 미국을 가면서 미국에서 하고 싶었는데 이제 모르는 곳이고 이러니까 사실 이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려면 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만큼의 열정은 저한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자가격리 하면은 집에서 운동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도 클라이밍 한 2번 가봤는데 끝나면은 운동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근데 5월 달쯤에 그러니까 지금으로선 좀 가기 힘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저에게 정말 소중한 친구가 있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쭉 심지어 대학교까지 같이 오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온 친구가 있는데 뭔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꿈꾸던 것도 비슷하고 막 그렇게 비전도 비슷한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대학원을 갔는데 대학원 졸업을 한대요. 네. 신학교를 갔어요. 미국에 있는 신학교를 갔는데 이제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되는 거죠. 와, 네. 네, 목사가 되는데 그 졸업식을 초대를 했어요. 저를 오라고 미국으로 오라고. 맞아. 근데 저도 아직 워낙 이 뇌에는 정말 미국 사람인 게 많은데 저도 한 번도 미국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딱 그랬어요. 저도. 네, 그쵸. 지호 씨도 딱 그러잖아요. 가서 완전 촌놈 막 영어 막 너무 잘하고 막 말할 때도 영어 섞어 써고 그러는데 막상 가면은 완전 새 거예요. 저희가 막 문화나 거기서 어떤 일이 있거나 막 이런 거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영어도 완전 원어민처럼 하는데 저도 한 번도 그 미국 땅을 가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좋은 기회겠다고 해서 이제 마음은 커요. 가고 싶고 기회가 되면 가고 싶은데 지호 씨가 딱 그런 일을 겪으면서 이게 많이 고민이 되고 실제로 미국을 가면 이제 코로나 걸릴 확률도 확실히 높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이에요. 계획을 짜기가 좀 어려운 좀 그런 게 있네요. 저는. 그게 고생만 하면 모르겠는데 돈을 만약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 써야 된다던가 아니면 뭐를 잃어버린다던가 물건 같은 걸 못 받는다던가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진짜 너무 크죠. 그런 게 너무 타격이 크니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막 해외 여행 같은 거는 진짜 스케줄이 중요하잖아요. 언제 가고 맞아요. 언제 돌아오고. 근데 그게 한번 깨진다고 생각하면 그럴 여유는 웬만한 사람에게는 없죠. 맞아요. 그렇게 모든 게 계획대로 잡혀 있고 그대로 흘러가도 힘든 게 해외여행. 그 안에서 변수가 생기는 게 해외여행인데 비행기 한 번만 놓쳐도 진짜 큰 일이잖아요. 다음 비행기랑 그 다음 비행기랑 이런 거랑 호텔이랑
네, 제가 마지막에 진짜 큰일인데. 걱정했던 게 아예 비행기가 이틀 늦춰질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 이틀 동안 숙소에 어디 있어야 될지도 모르고 이제 저는 핸드폰 그 2주짜리 유심을 끊었는데 그 핸드폰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러겠네요. 거기서 결제할 방법도 이제 비자 카드가 있긴 한데 그걸로 모든 게 되는 게 아닌 게 현금을 뽑거나 이런 끝도 없죠. 끝도 없어. 진짜 그 세세한 거는 끝도 없어서 그래도 잘 돌아오셨네요. 그렇죠. 다행히도 아무튼 이렇게 있고. 네. 또 그러고 아. 이제 네. 뭐 연말을 잘 즐기고 연말 이제 중요한 크리스마스랑 새해 잘 보내고 이제 다시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쉬었으니까 새해를 2022년을 맞이하는 김에 뭐 매년 하면서 의미가 있나 싶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빠져놓을 수 없는 New Year's Resolution 우리 레졸루션을 먼저 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회사들에 대해서 바라는 것들을 하나씩 얘기를 해보는 식으로 할까요? 저희의 레졸루션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왜 레졸루션 얘기를 하게 됐냐 하면은 저희 가족 톡방에 작년에 저희 부모님이 작년 새해를 맞을 때는 부모님이 같이 계셨는데 부모님이 그때 이렇게 닥달을 하셔가지고 이 목표가 있어야 되지 이러면서 저랑 이제 가족 멤버들 한 명씩 다 톡방에다가 목표가 뭔지를 올리라고 하셔서 올렸거든요. 네. 이제 연말 돼서 부모님께서 자 이게 하나씩 올려주시면서 리마인드 하시면서 다시 올려주셨어요. 그걸 해가 끝나는 시점에 봤는데 하나도 못 지켰더라고요. 아 진짜 하나도 못 지켰더라. 그때랑 지금이랑 방향성이 좀 달라져가지고 그 목표들이 모든 삶이 그렇지만 그 계획대로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생각했던 삶 계획이랑 그 한 해가 흘러간 방향이랑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때는 영상 관련된 게 하나 있었는데 영상을 50개 올리는 게 목표였는데 50개 안 될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왜냐면은 1년이 52주인데 매주 올려야지 52개잖아요. 근데 아마 한 매주 올리지 네, 않았죠. 한 2주 3주 이렇게 올렸어가지고 팟캐스트 것까지 합쳐도 50개 안 되나요? 그걸 생각 못했네. 네, 팟캐스트 나름 많이 그리고 원래 있었던 팟캐스트 영상도 다시 다 한 번에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한다면 그것도 영상이기 그거 때문에 포함하면은 될 것 같기도 한. 그거 약간 제가 계획했던 거랑 꼼수긴 한데. 근데 그 네. 그 MKBH도 맞아요. 혹시 아세요? 알죠. 네. 항상 목표가 1년에 100개 그리고 이번에는 100개 이상 하자 뭐 이러는데 뭐 작년이었나 아니면 지금도 100개를 할 수 있는 그 뭔가 지금 이대로 가면 100개 못 할 것 같은데 근데 본인도 생각하지 못했던 게 새로운 채널도 시작했고 우리가 뭐 이것도 했고 뭐 스튜디오도 옮겼고 하면 그럼 충분히 만족스럽다 이러면서 그 얘기를 하던데요. 35, 37. 37 이게 제가 제대로 셌는지 모르겠는데 본 채널에 30 근데 생각보다 많이 올렸네요. 쇼츠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쇼츠도 포함해야죠. 그런가요? 그러면은 대충 한 36, 7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팟캐스트 채널에 메인 채널에 37개 되는 한 그 거예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혹시 한번 그런데 팟캐스트 채널에 하나 둘 이미 한 20개 넘은 것 같은데. 근데 2020년 그러면 하나 했네요. 저도 모르게 목표를 지켰네요. 그럼요. 팟캐스트 촬영하는 것도 얼마나 그건데. 그쵸. 팟캐스트는 그쵸. 저는 팟캐스트를 더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뭔가 항상 고민이 됩니다. 뭔가 팟캐스트가 근데 그거 생각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이 팟캐스트 머릿속에 탄젠 2022년 트렌드 중에 팟캐스트가 있더라고요. 20년 트렌드예요? 22년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업커밍 그래요? 한국에. 그러니까 근데 한국에 팟캐스트 붐이 올 수 있을지 이렇게 올해 미리 팟캐스트에 투자를 한 것이 빛을 보는 날이 올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오디오 컨텐츠에 분명히 더 포텐셜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팟캐스트는 한국에서는 많이 하는 것 같지 않고 그거에 대한 딱 막 그걸 찾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전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2022년
실버 버튼도 받으셔야죠. 아 목표를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꿈을 크게 가져야 깨진 조각도 크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래요. 처음 그러니까 들어봐요. 꿈을 크게 가져라. 이런 아. 의미인데, 근데 또 네네. 목표를 너무 크게 가지면은 그게 또 실질적인 동기부여가 잘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너무 일단은 저는 목표는 오케이 자연스럽게 레졸루션으로 네. 넘어가자면 채널의 목표는 좋습니다. 사실 예전만큼 그렇게 스태티스틱을 많이 보지는 않고, 왜냐면 예전에 시청 시간을 많이 봤었어요. 왜냐면은 그 수익 창출을 4,000시간으로 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네. 그게 잘 보이지 않고, 그리고 그 스태티스틱이 최근 30일만 보여주고 전체를 보기는 되게 까다롭거든요. 이렇게 설정을 해야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장 제일 잘 보이는 지표는 그거죠. 구독자 수. 뭐 구독자 수가 그런 뭐 성적과 직결되는 건 아니지만 올해 10,000명 목표. 이거 25 10,000명. questions에서 말했나요? 네, 10,000명 맞아요. 목표로 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10,000명, 10K. 10,000명 영상 50개. 이번에도 영상 50개. 더 만드는 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근데 본 채널 영상 50개를 하고 싶어요. 이번에는. 네, 본 좋습니다. 채널 영상 50개. 이러면 너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지게 된 것 같긴 한데 네. 부담 없는 영상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은 좀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영상을 진짜 예쁘게 만들어도 그걸 만들고 번아웃이 오거나 막 이거를 하기 전에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은 막 즐겁게 컨시스턴트하게 만들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나도 즐겁게 하면서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만든 영상을 올리고 싶지도 않고 그 가운데 이 포인트를 잘 찾아야 되는 거죠. 지호 씨 성향을 생각해 보면 근데 그 완벽한 것을 추구하는 게 그쵸, 크긴 그게. 하죠. 그 진짜 예쁘고 완벽하고 뭔가 리파인드 네. 되고 진짜 한 막 그런 네. 또 명언 또 이제 New Year Resolution이니까 또 명언 하나 꺼내자면은 Perfection is enemy of good. Perfection is the enemy of good. 그러니까 너무 완벽을 추구해서 그쵸. 이미 좋은 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좋은 것도 그쵸. 내지 못하는 그런 오히려. 악효과가 있는 그쵸, 경우가 그쵸. 있죠. 그런 네. 역효과가 나는 것 때문에 그런 걸 되게 조심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저도 많이 공감합니다. 저도 완벽주의 성향이 확실히 있어서 근데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원래 성격이 그랬던 건지 확실히 그리고 유전적인 것도 있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약간 그런 이제 성향이 있어가지고 막 뭐 집안일 할 때나 이런 것도 항상 완벽하게 깔끔하게 하는 그런 게 있긴 한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막 그만큼 완벽한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하는 그런 게 있죠. 애초에 그러니까 뭐 단순히 옷 깨는 걸 생각해 보면 옷을 잘 못 깨면 못 하죠. 그런 완벽주의 성향 그런. 근데 저도 그래 뭐 그런 게 성향이 있다 해도 확실히 해왔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만큼 그런 요소들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저도 그런 걸 잘하는 걸 좋아하니까 잘했으면 하는 좋았으면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성향들이 나와서 네. 뭐 그리고 개인적인 레졸루션, 개인적인 목표는 이거를 매번 목표를 해왔으면서 못하는 거가 하나 있거든요. 하나는 핸드라이팅이고 하나는 피아노예요. 그게 New Year's Resolution에 있다는 항상 거예요? 작년에 있었어요? 항상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적지는 않았는데 항상 마음속에 언젠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핸드라이팅이 안 좋아서 적지 않았던 거 아니에요? 핸드라이팅은 뭐예요? 물론 요즘 굉장히 디지털 시대로 많이 넘어가고는 있지만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서 포기한 게 몇 개 있거든요. 항상 저희 아버지는 저를 되게 엄하게 교육하셔가지고 항상 엄씨. 네 그쵸 엄씨니까 엄하게 키우셔가지고 항상 그런 기준들이 있으셨고 그리고 네. 굉장히 디스플린을 중요시하는 분이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그땐 힘들었는데 지금 감사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포기하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피아노고 두 번째는 핸드라이팅인데 지금은 약간 조금 더 노력해서 교정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게 아쉬운 점이 되게 많아요. 그냥 핸드라이팅이 전 군대 갔을 때 손글씨 얘기하는 거죠? 그쵸.
아 근데 공감됩니다. 말씀하세요. 네 공감돼요. 네, 왜냐하면 군대 갔을 때 손글씨로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진짜 잘 쓰는 애들의 편지가 너무 부럽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아, 솔직히 요즘 편지 쓸 일 연애할 때랑 연애할 때 손편지 쓸 때랑 군대 갔을 때 아니면 둘 다 겹쳤을 때 그럴 때 말고는 손편지 쓸 일이 많이 없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래도 일상에 많이 녹아 있거든요. 왜 아니면 누구한테 이렇게 메모지를 적어둔다던가 아니면 급하게 적을 때는 보통 아이패드 뭐 이런 거에 적을 수 있지만 이렇게 손으로 그냥 적을 때도 많잖아요. 아직 펜 쓸 때도. 근데 그런 사소한 부분들에 있어서 누군가가 내 정보를 글씨로 받아들일 때는 핸드라이팅도 어느 정도 사람의 목소리가 각자 다르듯이 사람들의 핸드라이팅도 다 각자 다르고 예쁜 목소리, 듣기 좋은 목소리가 있듯이 보기 좋은 믿음직한 그런 핸드라이팅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누군가는 그 사람의 목소리 내 목소리는 너무 진지하지 않아서 고민이야 인 것처럼 저는 제 핸드라이팅이 너무 진지해 보이지 않아서 약간 고민이에요. 그냥 너무 초딩 같고 너무 애기 글씨 그냥 같아서 근데 하나 위안이 되는 거는 시대가 발전할수록 특히 요즘 학생들은 이렇게 손으로 쓰는 일이 많이 적어져가지고 갈수록 손글씨가 더 못생겨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아무리 디지털화 됐다고 하더라도 아날로그의 감성이 있잖아요. 누구한테 마음을 전하는 편지를 쓰고 싶은데 그거를 이렇게 타이핑을 해서 쓰거나 아이패드로 이렇게 써서 주지는 않잖아요. 아 그렇죠. 아직도 그런 손편지 아날로그의 니즈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포텐셜이 있는 그런 스킬은 아니겠지만 한번 교정해보고 싶다. 그런 책도 사본 적도 있어요. 근데 생각만큼 나이가 들어서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다 어렸을 때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인데. 근데 저도 그 필기체라고 해야 되나? 네. 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대학교 오기 전까지는 심지어 한국말을 쓸 일이 없어서 한국말은 쓸 줄 몰랐어요. 일단 몰랐고 그래서 이름도 잘 못 썼어요. 한국말로. 그래서 대학교를 1학년 때 이제 가끔씩 막 뭔가 양식을 작성해야 되거나 어떤 제가 이제 지호 씨는 알 텐데 그 건물 대관을 하려면 그쵸. 키를 받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거의 그쵸. 누가 빌리는지 이름을 써야 되잖아요. 제가 그게 약간 그거였거든요. 그 할 때마다 이름을 써야 돼서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그 방 안에서 실제로 이름 쓰는 연습을 했어요. 계속.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 들으신 분들 모를 수도 있겠지만 하종이 형이 저한테 학교 선배고 처음 만났을 때 이미 3, 4학년 이랬어요. 그 군대 가기 직전이었어가지고.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모르는 얘기죠. 저는 고등학생이었으니까. 근데 항상 선배들이 이제 하종이 형 비슷한 이제 하종이 형의 새내기를 봤던 사람들이 하종이 형을 오랜만에 볼 때마다 막 한국어를 너무 잘한다. 어떻게 너 얼마나 노력을 했냐? 어떻게 이렇게 잘해졌냐? 막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너무 낯선 거예요. 아니 되게 그냥 뭐 하종이 형이 이제 외국 살다 온 거 치고는 이미 너무 잘하고 막 그 정도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들으니까 진짜 많이 노력을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엄청 못 해봤자 얼마나 못했겠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지금 너무 잘하니까. 진짜 못했어요. 그걸 들으니까 그 정도 이건 네. 처음 듣거든요. 네,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쓰는 것도 그랬고 막 엘리베이터에 중요한 공지가 올라오는데 영어로 안 올라오면 그걸 저는 읽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들어서 답답했던 그런 시기도 있고 그 공식 행사 같은 거 할 때 한국말을 너무 못해서 아예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행사 준비하고 그러는데 서로 약간 답답해하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그때 지호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면 다들 막 왜 이렇게 한국말 잘하는데 진짜 노력을 했어요. 저는 엄청 열심히 노력했고 영어 손글씨체도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중고등학교 때 저도 지호 씨처럼 똑같이 뭔가 저도 그게 약간 로망이 있었어요. 글씨 예쁘게 쓰는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가끔 쓸 일 있을 때 저는 너무 막 그냥 초딩 같은 글씨인 게 저도 보기 흉해가지고 약간 연습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좋아지긴 했고 지금은 그게 약간 분위기 타더라고요. 가끔 진짜 잘 써질 때는 와 너무 예쁘게 잘 써지고 가끔 칭찬도 받아요. 나 남자들 중에 그래도 뭐지? 하종 글씨체 좋다고 막 이러면서 가끔 칭찬 받는데 제가
지금 봐도 솔직히 좀 별로고 음. 약간 소름 돋는 게 저 손글씨 필기체만 아니라 저도 이게 New Year's resolution은 아닌데 항상 피아노를 어렸을 때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대학교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저는 항상 유용한 걸 좋아하거든요. 이게 쓸모가 있고 그쵸, 언제 그쵸. 이걸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그게 너무 좋은데 피아노 칠 수 있는 게 확실히 이제 저희 기독교 서클 안에서는 너무 중요하고 교회 다니는 뭔가 애들은 맞아요. 특히 여자들은 피아노 막 남자는 그 태권도 기타 막 이런 그 네. 선입견이 분명히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피아노를 반주법을 좀 배웠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긴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피아노가 진짜 신기한 게 사실 그렇게 막 포터블한 악기가 아니잖아요. 어디나 맞아요.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악기는 오히려 기타에 더 가깝고 그런데 피아노는 정말 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가는 곳마다 다 있어요. 다 네. 있어요. 생각보다. 일단 신기해요. 없는 그게. 교회는 절대 없고 또 항상 그거를 멋있게 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 분명히 맞아요. 아쉬움을 느끼게 되고 칠 줄 모르면은 그리고 그냥 길거리 피아노 이런 것도 많잖아요. 길거리 기타 없잖아요. 근데 길거리 피아노는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공공장소 같은 데서 피아노 진짜 멋있게 치는 사람들 보면은 너무 부럽고 그리고 저는 진짜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진짜 가까이 한 명 있어요. 지금 저 건너방에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도 그래서 피아노 하나 드렸어요. 최근에 같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 친구한테 조금 부탁을 해가지고 레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이왕 말 나온 김에 한번 레졸루션으로 저는 피아노 반주랑 손글씨는 올해도 한 지금 5번째 트라이 하는 것 같긴 하지만 한번 또 올해 도전. Tread carefully. 올해도 한번 목표로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종 레졸루션 있을까요? 저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돼요? 진짜 Sure.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인생 통틀어 한 번도 New Year's resolution 같은 걸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하종이라면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럴 것 같죠.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근데 막 엄청난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막 일부러 그런 거 너무 막 시시하고 뭐 어차피 안 이뤄질 거라서 막 그런 신념을 가져서 막 안 한 거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매년 저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막 교회에서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쵸. 근데 막 뭐 성경 한 번 쭉 읽을 거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번에는 뭐 이런 거 할 거다 뭐 교회든 어떤 사회적인 그런 거 다 하는데 저는 한 번도 진짜 기억이 없어요. 물론 학교에서 시켰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럴 때도 그냥 굳이 그냥 아무거나 썼을 것 같기도 하고 굳이 막 생각을 그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약간 저는 멀리 생각하면서 사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지금 now 당장 사는 걸 좋아하고 막 2주 후에 약속 잡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인 거를 대학교 와서 알게 됐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딱히 아까 지우 씨가 계속 얘기하면서 나는 무슨 말을 하지? 뭐 하나 만들어낼까?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솔직한 게 좋죠. 그런 팟캐스트니까요. 진짜 저 그렇게 구체적인 레졸루션은 없습니다. 근데 저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있긴 했어요. 하종은 either 이거를 진짜 안 하거나 아니면 완전 스트릭트하게 지킨다거나 그 둘 중 하나일 것 같았어요. 근데 대충 그래서 이해가 돼요. 그리고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좀 웃기잖아요. 왜냐하면은 1년이라는 거는 결국 지구가 한 바퀴를 그러니까. 돌아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온 거고 딱히 그 위치가 막 엄청 특별한 것도 아니잖아요. 막 스타팅 포인트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냥 기준을 잡아가지고 대충 태양 여기 있으면 여기 네. 해가지고 여기가 시작이야 해서 한 바퀴 돌아서 띵 돌아오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 이게 하는 거고 심지어 다 동시에 하는 것도 아니에요. 동시에 그 태양이 닿는 부분이 이게 뜨 이게 굳이 그러니까 다 다르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 파도 타기 같은 걸 하는 거죠. 이렇게 지구 기준으로 번, 네. 날짜 변경선 기준으로 이렇게 와 이렇게 해서 한 바퀴 24시간. 24시간 동안 그쵸.
1년 단위를 생각하면서 2022년 생각하면서 진짜 그 New Year's Resolution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지가 궁금해요. 그러면은 각자의 레졸루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으니까 Or the lack of. 우리가 좋아하는 이제 테크 회사들에게 바라는 것. 좋습니다. 하기 네. 전에 녹화가 계속 되고 있는지 한 번만 확인할게요.